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삼성 SDS 상장 발표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입원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삼성그룹주들을 공격적으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3세 경영체제를 다지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핵심 삼성그룹주들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당분간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형 증권사에 이어 중소형 증권사들도 인수합병을 위해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 IT 전문 회사인 A스탁은 내일 두산그룹 계열사인 BNG증권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는 IM투자증권 인수 전에도 메리츠 종금증권과 동부증권, 골든브릿지증권과 사모투자전문회사 3곳 등 모두 6곳이 뛰어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IBK투자증권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조광래 사장 후임을 선임합니다. 이로써 올해 여의도증권과 사장단 인사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IBK투자증권은 오는 30일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 조광래 사장은 교체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선주 IBK 기업은행장이 선임되면서 계열사 사장들도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고 조 사장은 임기도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원 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사의 전국 3,000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붙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올해 최하 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등급 표시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융사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내심 반발하면서도 금감원을 의식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에 외국인이 끌고 기관이 받쳐주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2010선을 돌파를 하면서 기분 좋은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그 여세를 몰아서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2013포인트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급이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관이 변심을 했습니다. 투심을 중심으로 한 매도 폭이 커지자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 반전한 채 움직여주고 있으면서 2010선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9포인트에서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1일 천하로 끝나게 될지 아닐지는 마감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투신의 매도 물량이 커지는지 그 강도를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선물이 10,000계약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본다면 선물과 현물 동시 양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관이 좀 걸리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5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60선 돌파 후에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수급이 다소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많이 진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도 잠시 후에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 얘기부터 해보죠.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위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지수가 저점에서 고점을 돌파하기까지 5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회복하고 말았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매도하던 외국인이 단숨에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외국인이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다시 보이면서 지수 올라왔는데 일단은 3월 중순과 달리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좀 강화되었고 또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실적 관련 불확실성 완화되었다는 점 지금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주목을 할 만한 점이 지금 환율과 주가 그리고 채권 시장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국내 어떤 자산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한국 시장 자체를 모두 사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의 가장 최근의 매수의 트리거가 됐던 것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과 또 캐리 트레이딩 환경이 강화됐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옐런 연준 전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미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세 둔화를 위험 요인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촉진을 위해서 모기지 금리를 낮은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모기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모기지 금리 자체는 미국의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은 미국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장기 저금리의 개연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ECB의 드라기 총재가 6월달에 경기 부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번 월초 통화정책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했고요. 그동안 부양책 강하게 반발해왔던 독일을 어떻게 보면 설득을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최근에 부양책을 찬성하는 스탠스 선회를 보여줬고요. 이렇게 되면서 다음 달에는 유럽발 통화 확대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확대되어 간다라고 보면은 외국인 유동성이 국내에 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캐리 트레이드 측면에서는 지금 환율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변동성 자체는 점점 변동성이 작아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경기 개선과 실적 불확실성 완화라는 펀더멘털 요인에 더불어서 글로벌 유동성과 환율 안정으로 인한 캐리 트레이딩 환경 강화라는 수급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이 단기간에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더 이상 밀리진 않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하락 반전한 채 움직였는데요. 다시 한번 강보와 불을 켜주면서 상승 반전한 채 2010포인트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펀더멘털도 개선되어 있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박스권의 상향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0선대 안착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사실 환율이 1000원에 가까워져 있다는 점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은 국내 펀더멘털의 호조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3, 4월에 이제 2000선 안착에 실패한 이유가 기관 수급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인데, 최근 일주일 이상의 국내 주식형 펀드 플로우를 보면요,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의 운신의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대거 청산했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베이시스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과 수급 환경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섹터 전략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은행, 그리고 철강화학 조선업종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화 강세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심으로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이제 5월 넘어서 여름이라는 드라이빙 시즌이 진입되고 신차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등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고요. 대출 성장이라거나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대손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철강화학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컸습니다. 이런 경기 민감형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과 함께 수급 환경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 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경기 민감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강보합 출발을 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 반전한 채 지금까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환율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어제 당국의 개입으로 반등한 이후에 오늘 이 시각 현재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위안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0전이 상승한 1028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째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자금이 실제로 외환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여건을 반영하면서 달러원은 오전 중에 1025원 8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26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어제 10억에서 20억불가량의 대대적인 매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오늘은 1026원대를 중심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 쪽의 움직임을 보면서 달러원의 매수 포지션을 잡기 어려워하고요.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매도 포지션 역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원은 오늘 하루 변동폭 2원 40전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반등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력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무거운 흐름입니다.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네, 당국이 어제 대규모의 개입에 나선 만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 따르면 지난밤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도 당국이 개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때문에 1020원대 사수를 위한 당국의 의지는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차별화된 달러원 매도 공략을 시행했던 여고의 시장 참여자들의 행보가 잠잠해지면서 향후 달러원은 1020원대 행보를 당분간 지속하겠고요. 글로벌 달러 등 대외 변수와의 상관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동향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지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어제 발표된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시장은 미 연준의 정책 목표치에 해당하는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 예상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이것은 그만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것만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달러원은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 쪽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정리해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쪽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기 부양책은 꺼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인민은행 쪽에서 주택담보대출 확대 지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부동산 경기 쪽을 먼저 살리겠다는 건데 이 경기 부양책을 좀 본격화에 나서고 있는 시그널로 봐도 좋은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일단 있어요. 네. 있는데 지난번에 후진타오 때 대규모 경기 부양 체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난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자꾸 미루면서 지금 적재적소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경기 부양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리커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준율 인하를 이 시골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농촌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이제 중앙에 있는 다른 은행에도 할 것이라는 기대감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경기 부양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거품 논란이 상당히 있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거품을 빼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는 이게 그 문제로 돼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대 물량 대비 수요가 적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물량은 굉장히 많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결국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이 경기 둔화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략이 구사되는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부분이 실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밋밋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을 한다면 아마 그때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결국 지금은 어떤 미니 경기부양을 통해서 시장의 다양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 입장으로서는 뭔가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이 아니다 보니까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까지 뭐 중국 지표 확인해 본다면 계속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미니 부양제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우선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라는 것으로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분석해 보면 뭐 부동산 부진에 따라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6%대에 그쳤다고 했는데 이번에 미세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 성장률이 6%대로 인정하게 되는 건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7.4%가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게 7%가 아니라는 거죠. 6%대가 맞을 것이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7.4%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미니 경기 부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걸 하나 통합해서 내보내면 대규모 경기 부양인데 통합해서 안 내보내다가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 결국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땐 중국 정부가 지금 이 GDP 성장률 7.4%를 스스로 믿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아니면 자기들끼리는 아닌데 외부적으로는 긴 것처럼 해놓은 것일 수도 있겠죠. 지금 만약에 7.4%가 맞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미세 조정이나 이런 걸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중국이 위험을 느끼면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이러한 미니 경기 부양이 경기 부양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뭔가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두 가지가 상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전자보다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7.4%가 나왔다는 것도 좀 의외고요. 어쨌든 7.4%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좀 다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올해 중국 정부의 7.4% 목표치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 7.4%가 된다면 더 이상 그 규제라든가 이런 건 건들지 않겠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아마 연내 계속해서 미니 경기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 사실 지금까지 한 것을 한 번에 몰아서 했으면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요.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차라리 지금 이날 한 번 해주고서 향후 통화정책 가능성을 제기해놓기만 해도 사실 1년 동안 시장의 방향성은 제기되거든요. 그러면서 민의경제부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거꾸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지난번 GDP 성장률을 스스로 시장에 믿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쪽 자존심이 대단하네요. 이제는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원하게 경기 부양책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통화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뭐 원화 절상, 우리 시장이 지금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화 절상하면 뭐 경제는 독이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죠. 그래서 수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를 아시겠지만 1,050원대 묶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1,05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반면에 강세가 되면 수입을 해서 이 내수 촉진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그 이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수출 부분에 대해서 수입으로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 그 상쇄를 못 시키게 되면은 시장의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생산 기재가 해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수출해서 갑자기 내수로 진작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내수가 약간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결국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기업이라면 수출이 올해 내수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장 얘기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과 분위기가 또 판도가 바뀌었는데 오전장 내내 좀 하락 반전하다 보니까 다시 투신 쪽에 기관이 몰려들어서 롱숏 전략이 가동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시 한번 2010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적으로 봐도 좋은지요. 기술적으로 좀 자세히 평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지수가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지수입니다. 왜 지수가 의미가 깊냐면, 지난번 외국인들이 현재 지수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3주를 했어요. 네. 근데 결국 실패하고, 세월호가 발생하면서 외국인들도 투심이 꺾이면서 일단 시장을 밀어내는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요 지점이 2007이었고요. 네. 여기가 지금 2008이었고요. 여기가 지금 2009고, 여기가 2013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식이 2013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에서 13까지 4포인트를 올리기, 이걸 돌파하기 위한 무진장 돌아가다 결국 세월호 때문에 쫙 밀렸거든요. 세월호 터진 데가 요 시점이죠. 15일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다 안 되기까지 밀어냈는데, 한 번에 그냥 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제가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나가면 환율은 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다시 환전해서 나간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면 수출업자들이 내부 물량을 시장에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환율은 더 떨어지고 외국인들은 안 나가는 모습이 나왔다면 한 번에 쳐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를 한번 쳐올리기 위한 전략이 좀 구사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올 땐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걸 고점으로 해서 여기에서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일단 올리는 거 V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지금 지난번 얼마 전에 고점의 저항으로 해서 못 가는 것처럼 시장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은 갈 길을 가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 상승의 무게를 좀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이요, 고점을 돌파할 때 동시호가에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시호가에 이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특히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바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요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 과거의 추세를 제가 그어놓은 거에 의하면 이 목표치는 지금 현재 일단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상당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지수랑 환율도 키 맞추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근데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5거래일 쪽 랠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고점 어디까지인가요? 코스닥은 제가 아마 그 월봉에서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그냥 무너질 자리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이제 일봉에서 먼저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갭을 다 메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61선에서 터닝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월봉상으로는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봐야 할 자리가 요 자리겠죠. 요 자리가 돌파되는 지가 관건인데 이게 588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사실은 일단 27포인트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를 한 번에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코스닥과 거래소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기술적으로 봐도 580포인트 이상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너 멘토입니다. 오후 2시 20분 나무너의 특징주 Y는요, 특징주를 하루에 찾아서 그 종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밸류밴드를 통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까지 가르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3일 전문 난해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이야기 같아서요, 오늘 종목 선택해 봤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냐?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 오늘 1.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전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번 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녹십자셀이 이러한 급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참, 녹십자셀 낯설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노셀 하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럼요. 이노셀이 지금 녹십자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이번 주 강세를 보였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암치료 신약에 대한 이뮨쉘 LC, 약 이름이죠. 식약처에 판매가 허가가 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나 있는 부분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주었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즉, 치료제가 이제 상용화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오늘의 상승을, 이번 주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뭐 1, 2%대 왔다 갔다 하니까 매매 주체에서 외국인은 포함이 되고 있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그보다 더 작은 비중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녹십자셀이라는 종목은 누구만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냐면 개인만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개인만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분석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향후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철저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분들 99.9%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요,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에 리포트가 없는 종목들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뉴스,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대감이라는 것은 실적 데이터로 꼬집어내기에는 분명히 힘든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요, 흔들릴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숫자로 나왔을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진다면 주가가 어떤 기조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럼 주가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급등과 급락. 그러면 급등과 급락이 나오면 여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봉 차트 가지고 보고 틱 차트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뭐 물론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재밌을 수가 있지만, 나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투자의 심리에 의해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면 이게 과연 정말 쉬운 투자의 종목이 될 수가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 프로 투자자의 영역인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프로 투자가 아닌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우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뮨쉘 L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간암 치료제입니다. 그죠? 간암 면역 세포 치료제인데, 간암 세포 면역 치료제인데, 뇌종양까지도 지금 3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3상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결과물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물들이 식약처 허가와 그리고 해외 학술 논문에 이제 실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예측치는요, 상당 부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암세포 치료제가 간암 또는 뇌종양, 그럼 계속해서 전이돼서 유사한 부분에서 쓰임새가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감은 충분히 볼만하다. 이런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있잖아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 3상까지 끝내고 나면은요, 거의 이제는 시판 단계 들어가고요. 이 건보에서 지원이 돼요. 보험료가 한 80% 지원을 받으니까 20%만 내면 되는데, 이 면역세포 치료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지금 건보에서 지금 비급여 대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그 금액을 청구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사전에 예전부터 꾸준히 이제 사보험을 가입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맞닥뜨려진 분들한테는 과연 이 효용성이 얼마만큼 많이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정말 좋은 약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충분히 임상시험을 통해서요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해 놓은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한 시장성 평가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어느 정도 앞으로 완화되느냐가 이 기업에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한번 볼게요. 이 녹십자셀이라는 기업은요, 이 지금 바이오제, 즉, 이 간암 치료, 세포 치료제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매출액은요, 거의 뭐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회사의 본업은 뭐냐? 본업은요, 산업용 테이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테이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매출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간암 세포 치료제는 뭐냐? 요거는 향후 성장 동력이죠. 성장 동력이고, 이게 곧 나중에 주사업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회사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산업용 테이프입니다. LCD나 삼성전자와 뭐 LG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에 파트의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코리아 하이테크가 작년도 적자 전환 들어가면서 올해도 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에서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바이오라는 이쪽 부분은 굉장히 큰 성장 동력, 향후에 소위 말해서 대박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대박을 만들어내기까지가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감자도 많이 하고요. 회사도 마구마구 넘어가고 유상증자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통과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본업이 또 얼마만큼 잘 되느냐도 중요한데 본업 쪽에서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적정한 주가를 대접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국요. 저는 이 이문시알 L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효과는 분명히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 그래 많지만요. 3상 임상 시험까지 완전히 통과한 약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1상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상에서 3상 넘어가는데 4, 5년 이상 걸리거든요. 3상이 완료됐다는 것은 10년이다, 10년. 10년의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해드렸잖아요. 이 약가의 단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신약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녹십자셀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의 관점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죠?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한다. 밸류밴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밸류밴드가 좀 더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 자,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기업의 내부적 가치, 실적 가치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요, 바이오주들을 굳이 실적으로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인정하는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인정하는 시장에서의 인정 가치를 같이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넣어서 만들었어도 지금의 단계는 어느 단계죠? 고평가 영역이네요. 저기 네모해 놓은 부분이 적정평가 영역인데 적정평가 영역을 살짝 넘어섰어요. 물론 이 내종량 3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기대치가 분명히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밸류밴드의 최상단 가격이 되겠죠. 44,000원까지는 강세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44,000원까지 강세가 추가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그리고 44,000원이라는 강세가 반드시 나온다는 가능성은
극히 커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요, 보수적인 투자자 관점으로, 제가 보수적인 투자자 관점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진단해 드리면은요, 분명히 매수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업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과 시장 인정 가치를 고려한 타이밍, 가치로 봤을 때는요, 녹십자셀은 매수가 아니라 지금부터는요, 매도의 관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적정한 가격, 높은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오히려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남원의 Y 특징주는요, 녹십자셀을 우리 좀 살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특징주 Y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외인들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 외인들이요, 2,700억 정도의 현물 쪽에 매수가 잡히고요. 선물 쪽에는 1,300억 정도, 계약으로 본다면 1,000계약이네요. 딱,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이런 외인들의 매수, 기관의 갑자기 매도 전환. 그러니까 기관들이 뜻하지 않게 외인에게 물량을 뺏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흐름은 엇갈린 반응에서 조금, 그러니까 외인 매수세 대비해서 지수가 많이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2,700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외인들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은 지금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타이밍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봐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 네이버, 기아차, 삼성 엔지니어링, 게임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요. 네, 롯데케미칼을 제가 가지고 나왔죠. 자, 롯데케미칼 오늘까지 해서 3일째 상승을 합니다. 고민이 될 시기인가요?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그림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고 어떤 그림이 나올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으로 볼게요.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측을. 자, 롯데케미칼의 2011년부터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입니다. 많이 이렇게 밀렸어요. 고점에 내려오면서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죠? 쭉쭉 밀려 내려오는 그림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 흐름 자체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 흐름에서 보자면 평행하게 선을 긋고 맞춰보자면 거의 이 구간대 자체는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는 그런 구간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 모양새가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었단 말이에요. 좀 지워볼게요. 예측을 해봅시다. 주가 흐름 좀 뒤로 좀 더 멀리 봐볼게요.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예측을 해보자면 만약에요,
오늘 이게 만약에 바닥으로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고 내일장 올라가주고 월요일날 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여기가 바닥이 잡히고 그 다음 라인이 여기 바닥이 잡히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적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평행하게 맞춰본다면 다음에 주가 고점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쵸?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게 주봉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봉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러분 1년입니다. 반년 동안 이렇게 올랐어요. 반년 동안. 그리고 지금 5개월 동안 거의 5개월째 밀렸잖아요. 그럼 5개월 정도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 나올까요? 어찌됐든 이 라인은 치워보겠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죠? 네, 치워보겠지만, 이 흐름에서 볼 때,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시 20만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말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오늘 수급 좋습니다. 내일도 좋아진다면 바닥은 거의 확실한 분위기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20만원대다. 그러면 최소한 20만원이면은 3개월, 21만원, 22만원, 23만원일 경우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네, 그런 포인트를 보시고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고 바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좋으면 사인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오늘도 상승합니다. 네이버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주가가. 수급도 정말 좋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 가능 의견 제가 드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좀 더 상승 쪽 분위기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1차적으로는 얼마까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8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많지는 않아요. 수익률로 따지면 뭐 끼케야 뭐 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이 정도 어딥니까? 괜찮을 것 같죠? 수급적인 매력도가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보세요. 네, 가격으로 볼까요? 금액으로 보니까 여기 보죠.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단위예요. 100만, 1000만, 191억 외인 매수고요. 많죠? 191억입니다. 기간도 30억 이상, 투신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기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기아차입니다. 뭐 오늘 뭐 조금 밀립니다. 네.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 방송 말고요. 오전 방송에서. 자, 바닥에서 치유가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흐름이 좋아요. 잘 가고 있어요. 요런 포인트였죠.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뭐 조정은 나옵니다. 조정은 나오는데, 요런 포인트, 조정은 나오는데, 하나 그래도 좀 더 지켜볼 만한 게, 최근에 수급 외인 꾸준했고요. 기관에서 들어오는데, 오늘 시장 수급에서 기아차 보시죠. 맨 위에요. 보시자면, 외인 70억 이상, 기관 20억 이상, 25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양매수가 오늘도 잡힌다고요. 그럼 오늘 조정, 뭐 약간의 조정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쭉.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진 않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주가는. 네. 그쵸? 갈지자 형태를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내일 상황 보고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급등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선상클럽에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언제 추천드렸죠? 10시 54분경쯤 네, 추천드렸어요. 분봉입니다. 분봉인데요. 추천 포인트 여기에요.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아침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3% 이상 수익 중에 있습니다. 아침 추천하자마자 3% 이상 수익이 나고 있어요. 좀 더 갈까요? 좀 더 갑니다. 자,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수 좋다고. 뭐 본다고요? 뭐요? 이 차트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그림. 그쵸? 평행하게. 이제 이거 제가 계속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제 그냥 눈썰미로 보셔야 돼요. 이게 매울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어요. 요 정도 포인트. 가능하지 않겠어요? 요런 식으로 올라왔다, 조정받고, 살짝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아주 이쁜 그림이네요. 수급이요. 오늘 장 보니까 보세요. 외인이 수량으로 볼까요? 62,000주, 기관이 20,000주 이상 매수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수급 양호하죠. 꾸준한 외인과 다시 매수하는 기관의 수급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절대 놓쳐선 안 될 종목입니다.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빌입니다. 자, 게임빌 오늘 7만원 다시 안착합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2분기 때. 왜요? 여러분, 뭐 컴투스의 낚시의 신이나 여러가지 야구 게임들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올라가는데, 확실한 것은 새로운 게임들이 2분기 때 4월부터 쭉쭉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가 뭐 어찌됐든 간에 2분기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최근의 수급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진 않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장 수급에서 보니까 게임빌 외인들이 23,000주의 매수를 보여줍니다. 뭐 장 끝나고 봐야겠지만 기관들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중 무지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상승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보셨다가 게임빌 사볼까 컴퓨터 사볼까 하신 분들 괜찮다는 판단을 의견을 제가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좀 좋겠다 제가 보니까요. 뭐 매수 고민하셨던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상담해 드릴게요. BH가 왔어요. 1042님 BH 매수가가요 13,400원이요? 제가 종목을 잘못 친 건 아니죠? 맞는데 13,400원. 제가 가끔 이렇게 끙끙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가 너무 높으셔서 끙끙댈 때가 있습니다. 아, 오래되셨어요. 설마 이 타이밍은 아니시기를 제가 생각하고요. 뭐 이때인 것 같습니다. 자, 흐름 보세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버릇이고, 확실하게 이 회사 좋긴 했는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많이 빠지는 흐름인데, 주봉으로 보면요, 어떤 이제 좀 생각이 드냐면, 주가가 뭐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간 요게 이제 1차 포인트였고, 2차 포인트 이렇게 잡히는데, 주가가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 자체가 나오는,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랑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흘러내려가는 포인트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 자체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쵸?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굳이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3,000원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힘들고요. 11,000원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 이렇게 가서 이 포인트예요. 11,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중이 작아져서 괜찮은데요. 더 이상의 큰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올라간다면 11,000원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그 이상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 매수가 28,400원입니다. 딱 28,400원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매수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로템이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죠? 상장한 지 6개월 미만 된 종목은 제가 쳐다보질 않습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주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그런 시점이 좀 많기 때문에 6개월부터 좀 많이 풀려요. 1개월, 6개월, 1년 이런 순으로 풀리는데 6개월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조금 봅니다. 6개월 이상 돼도 지켜보고 매수가 들어가요, 제가. 자, 근데 로템은요,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튼튼한 종목입니다. 우리 철도 전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성에 대해서도 이걸 설마 테마성으로 사신 건 아니고 장기적인 종목, 굉장히 장기로 봐야 돼요. 이거 제가 보건데 어느 정도 이제 쭉 내려갔잖아요. 이 흐름이 맞추면서 다시 상승 분위기가 바닥 라인이 조금씩 올라가는 포인트가 보이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거 금방 복구가 될 거예요. 네, 금방 복구가 되실 거예요. 대신에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거의 바닥 확인 단계예요. 네,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 종목은. 나쁜 종목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게 보려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제 말 맞을 거예요. 비중 30%. 그래, 길게 보자 30% 베팅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네, 그리고 대신에 매수가 근처 왔다고 홀랑 팔지 마세요. 얼마까지 가냐? 최소한요, 이 종목 32,000원, 34,000원 정도까지 라인은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가 1개월이고요.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뭐 가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다는 거 아셨죠? 부탁드리는 것은 흔들리지 마시고 팔지 마시고 버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S를 좀 할게요. 오늘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니시스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니시스가 드디어 올라가고 있어요. 지독하게 안 팝니다. 똥꼬집이 아니고요. 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보유하시고요. 콜마 목표가 상향했죠? 잘 가고 있습니다. 보유하시고, YG1도 잘 가네요. 자, S1도 정말 잘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잘 가고 있을까요? 두산인프라코 정말 잘 가죠, 여러분. KG 모빌리언스 어제 추천했습니다. 3.7%까지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뭐가 가장 궁금하실까? 뭐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거랑 이니시스 좀 안 올라가는 YG1 봐드릴까요? 아이고. 자, YG1 1.3% 매수가입니다. 매수가예요. 이 종목은요, 꾸준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잘 움직여줍니다. 이 흐름 자체가 나올 겁니다. 실적은 보장되니까. 왜요? 건설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요. 그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하시고 부탁드리는 거 흔들리지 마세요. 금방 올라갈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버티시고 혹시 뭐 흔들려서 제가 빼더라도 방송 보시면은 해답 나오니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는 별로 안 가고 모빌리언스만 잘 가네요. 이니시스 갈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차 공격이에요. 시간차 공격. 그렇죠? 자, 이 바닥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닥 포인트에서 이렇게 급등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에요, 추억,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던 추억들. 마찬가지로 이런 추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걱정이 필요 없겠죠? 대신에 제가 이니시스 들고 있으니까 모빌리언스 또 마찬가지 좋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또 이렇게 잘 나고 있네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더 나올 것 같아요.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향후 봤을 때 이 전자결제주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매수가 들어가는 적기였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뭐 콜마 좋고요. 콜마 5월 말에 코스피 200 좋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져가세요. 여러분, 오늘 추천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제가 고민해 보고서 가져 나오던가 할 테니까요. 방송 잘 봐주시고 내일은 제가 오전에 없고요. 오전에 오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과 기관이 양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방어 끝까지 해내면서 지수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1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살펴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